관이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관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산 사람이 관 속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날 아들이 관 속에 갇혔어요. 형들이 넣은 겁니다. 재산을 둘이 나눠 가지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영조영간 함경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에 노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최진사였는데 젊어서 과거 공부를 했지만 끝내 급제는 못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셋이었어요. 첫째 최만복, 둘째 최만수, 셋째 최만돌. 세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어요. 최진사한테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논 몇 마지기, 밭 몇 되기, 그리고 집. 크게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세 아들이 나눠 가지면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세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병이 들었어요. 가을부터 시작된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침이었어요. 가을 감기겠지는데 겨울이 되면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첫째 만복이 왔어요. 며칠 들여다보다가 슬슬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요. 둘째 만수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와서 약도 가져다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아프다, 아이가 아프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셋째 만돌은 그나마 제일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결국 최진사는 혼자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번갈아 들여다보며 밥도 가져다 주고 약도 다려줬어요. 정작 아들들은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이웃 사람한테 말했어요. 재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웃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봄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최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발견해서 새 아들한테 알렸어요. 새 아들이 왔습니다.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나누지? 아버지 시신 앞에서요.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만들어야 했어요. 목수를 불렀는데 목수가 관 크기를 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 만복이 말했습니다. 관값도 아껴야지. 크게 만들면 목재값이 더 드니까 꼭 맞게 만들어야 해. 관 크기를 재는 날이었어요. 첫째 만복이 셋째 만돌에게 말했어요. 야 만돌아. 내가 제일 막내니까 내가 들어가서 재봐. 키가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잖아. 만돌이 아무 생각 없이 관 안에 들어갔어요. 이쪽 저쪽 재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뚜껑이 닫혔습니다. 만돌이 소리쳤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열어. 대답이 없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보가 우리 둘이서 나누는 거다. 첫째와 둘째의 목소리였어요. 만돌이 관 안에서 발을 굴렀어요. 주먹으로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만돌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첫째 만복과 둘째 만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어요. 장난이요? 아버지 장례날에 동생을 관에 가두는 게 장난이에요? 두 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돌이 관에서 나와서 두 형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눈빛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알렸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으니까요. 산 사람을 관에 가두는 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려 한 거였어요. 재산을 둘이서 나눠 가지려고. 관아 아전이 나왔어요. 두 형의 말을 들었습니다. 실수로 만돌의 말을 들었어요. 형들이 먼저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뚜껑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봤다고 증언했어요. 아전이 현감한테 보고했습니다. 현감이 두 형을 불렀어요. 그런데 두 형이 버텼습니다. 관 크기를 재다가 실수로 뚜껑이 닫힌 겁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뚜껑이 실수로 닫혔다면 열어줬어야지. 왜 안 열었소? 두 형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관아 마당을 지나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잿빛 두루마기에 다른 집신. 나그네가 만돌 옆에 멈춰 섰어요. 만돌은 관아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그네가 쪼그려 앉았어요. 무슨 일이요? 만돌이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형들이 관에 가뒀던 것, 이제 현감도 뚜렷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 나그네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들이 직접 뚜껑을 닫는 걸 마을 사람들이 봤소? 만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럿이 봤습니다. 나그네가 또 물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나서 형들이 한 말도 들었소? 만돌이 말했어요. 둘이서 나누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나그네가 일어섰어요. 그거면 됩니다. 나그네가 현감을 찾아갔어요. 현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그네가 품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 마리 말이 새겨진 손바닥만 한 청동패가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뒤집혔어요. 현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들이 엎드렸어요. 아전들이 엎드렸습니다. 박문수였어요. 두 형 만복과 만수를 다시 불러 세웠어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뚜껑을 닫은 게 실수라고 했소? 만복이 말했어요. 예, 실수입니다. 박문수가 마을 사람들을 봤어요. 뚜껑을 닫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소?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나서 둘이서 나누자고 했습니다. 박문수가 두 형을 봤어요. 실수로 뚜껑이 닫혔으면 그 자리에서 열어줬어야 하오. 그런데 열어주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소?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박문수가 말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오. 고의요. 산 사람을 관에 가두는 건 살인 미수와 다름없소.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두 형이 포박됐습니다. 만복과 만수가 포승줄에 묶였어요. 아버지 장례복을 입은 채로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만돌이 봤어요. 형들이 끌려가는 모습을요.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박문수가 만돌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장례는 제대로 치르시오. 만돌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습니다. 형들이 재산을 가져갔어요. 박문수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만돌에게 돌려주시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돌이 혼자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어요. 만돌이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만돌이 박문수를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미 떠났다고 했어요. 만돌이 마을 어귀로 나가봤어요. 저 멀리 잿빛 두루마기가 보였어요. 만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관은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날,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관 안에 욕심이 가득 찼어요. 형들의 욕심이, 재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한 욕심이. 박문수는 알고 있었어요. 빈 관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 안에 빈자리라는 걸. 정이 사라진 빈자리, 의리가 사라진 빈자리,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사라진 빈자리.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박문수가 걸었습니다. 닳고 다른 집신으로. 이름도 남기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